분사. 어, 명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된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서 분사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ing하고 ed를 둘 다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될 것 같고, ing는 현재 분사라고 하고 이미 음모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 의미니까 이걸 보고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잘 봐. 흥미진진한 게임, 알려진 가치 이렇게 되어서 단어가 한 단어이면 앞에서 수식을 해요. 그런데 블루 셔츠를 입은 웨이터, 물에 던져진 나무 조각라고 할 때는 여러 단어이므로 그때는 뒤로 밀려나서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ing하고 ed를 구별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구별을 할 때 당연히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이 되면 ing고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ed를 쓰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무조건 해야 될 일은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명사가 아닐 때도 있지만 99%는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명사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그 명사를 먼저 네모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면 ing를 고르고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되면 ed를 고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법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단어의 뜻을 모르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명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또는 ing, ed에 있는 동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어를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단어도 모르겠고 둘 중 하나를 찍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구조로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뒤에 명사가 나오면 능동이니까 ing, 만약에 뒤에 by가 나오면 대부분은 수동이니까 pp 형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3번에) 괄호를 치는 이유는 없으면 둘 다 답입니다. 없으면 해석으로 풀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벽한 구조라면 능동이니까 당연히 ing에 동그라미 치면 될 것이고,
뭐뭇에 의해서라는 바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PP나 수동의 의미의 동그라미 치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주어의 내물을 치고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지도 않고. 자, 책으로 이동을 해서 된 것 같고, 네. 분사에서 전성한 뭐 성질이 전환된 이 말이야. 보링이나는 지루한다는 감정, 익사이트라는 흥분된다는 감정, 다음에 컴퓨스라는 혼동된다는 감정, 이그조스티드라는 피곤하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대개는 사람이 나올 때는 감정을 뭐하기 때문에 받으니까 ed, 사물이 나오면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남한테 감정을 주니까 ing가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감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물은 감정을 받을 수가 없을지언정. 그래서 렉처는 수업이니까 수업은 감정을 주므로 ing, some은 어떤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사람은 감정을 받으니까 ed, 그다음 여기는 바로 앞에 있는 허의 내물을 쳐서 앞에 있는 사람은 감정을 받으니까 ed, 피곤함을 받으니까 ed,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ing, ed 문제는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치면서 푸는 게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처럼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치거나 1번하고 2번처럼 주어의 내물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의 예문을 살펴보면 거의 다 가장 가까운 명사가 되거든요. 가장 가까운 명사, 가장 가까운 명사, 가장 가까운 명사, 가장 가까운 명사,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치는 게 일반적이고, 자 여기 다시 보시면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주어동사 목적어의 구조라고 생각하고 ing에 동그라미 치면 거의 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아주 극히 드문 경우처럼 이렇게 주어의 내물을 치고 풀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살펴보면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A번에 1번 어디다가 내묻혀? 가장 가까운 명사가 뭐예요? 스마일 다음에 페이스. 그냥 가장 가까운 명사가 북. 가장 가까운 명사가 패밀리. 가장 가까운 명사가 북. 가장 가까운 명사가 윈도우, 이렇게 되죠? 네. 이거를 네모를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돼요. 뭐 한다고? 1번 스마일 하는 페이스,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 인터레스트를 주는 책. 3번에 프러스트레이트 뭡니까? 아까 실망이라는 디서포인트라는 단어를 잠깐 쓴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이 프러스트레이트입니다. 그럼 패밀리가 프러스트레이트라는 감정을 받은 거죠. 1위. 그 다음에 4번에 북, 이 책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마인드셋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가장 가까운 명사가 윈도우니까 윈도우가 브레이크 되는 것이겠죠. 그렇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먼저 어떻게 하라고?
가장 가까운 명사의 뇌물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하는 건지 되는 건지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번. 자, 봐. 이게 밑줄이 쳐져 버리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고 밑줄이 없으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레프트와도 같이 해봅시다. 해인 B분의 1번. 아,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1번 빼고는 전부 다 가장 가까운 명사의 뇌물을 치면 됩니다. 1번은 주어의 뇌물을 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가장 가까운 명사의 뇌물을 치면 거의 다 맞을까, 거의 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명사 뇌물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봐. B번에 에이션트 트라이브 즉 고대 부족이 네모가 되고 컴마는 끼어들어 갔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가 아니니까 컴마로 표시해 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네모를 치고 풀면 됩니다. C번은 가장 가까운 명사가 댐이 되는데 이때 댐이 누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앞으로 가서 S로 끝나는 단어를 당겨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스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스크림이란 말이 비명을 지르다는 뜻인데 이때는 크라이 등등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아이가 뭐 비명을 지르는 좀 그러니까 울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ng가 됩니다. A번 어떻게 합니까? 더 위니까 위치 있어요. 불완전한 것만 외워야 돼. 다른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완전하니까. 모든 접속사는 그냥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불완전한 것이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말로 누구나 무엇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은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나 사물이 뒤에서 빠져야 되니까. 즉 명사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다면 불완전한 구조가 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위가 주어고 리브가 동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네. 그죠? 불완전하고 빠진 명사가 없으니까 이 위치가 됩니다.